저 근데 점포를 이제 잘 설명해서 우리 업자분들하고 다 얘기를 해서 잘 구했어요. 네. 근데 그 뒤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찾은 다음에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점포를 바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후보 점포들을 이제 소개받겠죠. 네. 이렇게 부동산 중개업소 소개를 받으면 그 소개받은 점포에 가서 내가 너의 점포를 인수할 창업 예정자야. 네. 이거를 자랑이라도 하듯이 열심히 밖에서 체크하고 막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네, 네. 저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오. 그러면 사실은 창업자 입장에서는 별로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게요. 그래요? 일단은 내가 계약 후보 점포들은 마지막 최종 계약하기 전까지는 내가 당신 가게를 보고 있지 않다. 와. 차라리 이렇게 보이는 게 우리 지금 바로 나오는 권리가치 부분에서 권리금의 거품을 최소화하면서 인수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왜냐하면 양도-양수 관계에서 보면 양도자는 어떤 식으로든 권리가치를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거고 우리가 인수하는 입장, 창업자 입장에서는 권리금을 단돈 500이라도 싸게 계약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내가 계속 보고 있어라는 거를 보여주면 권리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거나 이럴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최종적으로는 하나를 계약하기까지의 이 과정이 좀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근데 된다. 그러면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은 자꾸 소개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는 아직은 잘 모르니까 제가 몰래 그냥 한번 들어갔다 나올게요. 이렇게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손님으로만 가야죠. 손님으로 안을 보고 싶다 근데 그러면 사실은 이 중개업자분이 안 가르쳐주면 어딘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거를 듣고 예. 그러면 제가 그냥 그렇죠. 한번 쓱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예, 이렇게. 그러니까 주소만 알려주세요. 아니면 뭐 밖에만 보고 올게요. 보통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우리나라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권리금 제도예요. 아니 이건 진짜로 뭐 애매해요. 그게 뭐 주인은 분명히 따로 있는데 건물 주인은 따로 있는데 이 가게에 대한 권리의 어떤 금액이 따로 책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누가 어떻게 책정을 하는 거죠? 이 사실은 뭐 어느 역대 정부에서도 이 권리금 뭐 법제화 부분도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는 네. 부분도 있지만은 이게 사실 한번 이렇게 뭐 규격화 시키려고 표준화 시키려고 노력을 네. 많이 했었어요. 했었고 또 해외에서도 그런 케이스도 있고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 개가 섞여 있기 때문에 첫째는 영업 권리금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내 사업을 그만두고 남에게 되팔면서 내가 보상받아야 될 수익을 넘기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한 이제 보상이죠, 일종의 그 영업 권리금이고 두 번째 시설 권리금이에요. 드린 돈. 예, 드린 돈인데 이게 이제 마모가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요. 그러니까 마모에 대한 차감분, 이미 마모는 한 거고 나머지 이제 살아남은 거, 그거에 대한 감가분, 그거를 보상받는 게 바로 시설 권리금이고 또 하나가 이제 바닥 권리금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바닥 권리금이 이런 거예요. 명동에 가시면 한 2억짜리 권리금을 주고 내가 들어가서 시설 투자를 2억을 또 했어요. 그래서 커피숍을 냈는데 급한 사정에 한 달 뒤에 그만두고 누구한테 되팔아요. 되파는데 상대방이 예를 들면 난 다른 업종 하겠다. 그러면 그 시설은 다 못 쓰잖아요. 못 쓰는데 그 2억은 그대로 살아남는 거예요. 먼저 준 돈은. 그건 누구나 인정하는 이 동네에 통상적으로 들어가면 하는 기본적인 입회비 성격에 그게 이제 바닥 권리금이라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권리금을 참 표준화하기 어렵다. 그러나 어쨌든 그 같은 동일한 지역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형성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나는 권리금 내고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나중에 팔 때 또 나도 받으면 되니까 라는 생각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임대인께서 이거 인정 안 하고 그냥 뭐 나는 이제 우리 아들이 장사할 거예요.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럼 이거는 법적으로 보장 못 받아요. 그전에는 힘들었었어요. 그전에 장사 잘 돼가지고 갑자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내가 하겠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하는데 가게 비워달라. 그리고 한 몇 개월 뒤에 가보면 주인이 하거나 뭐 아들이 하거나 뭐 이렇게 하죠. 이런 이제 그 문제를 이제 뭐 나름 예방하기 위해서 관련 법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거기에서는 이제 권리금을 직접 보호하지는 않는데 간접적으로 보호하는 장치를 만든 거죠. 그래서 계약이 만료되는 그 만료일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는 임차인이 소개한 신규 임차인하고 우리가 뭐 임대인 건물주가 계약을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그걸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하려고 그런 뭐 등등의 목적으로 권리금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그 민형사상 이제 처벌까지 받게 되죠.